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의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워낙 어제 시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개장 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계실 텐데, 자, 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거 지수 공개한 이후에 풀이장 상황. 먼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딱히 이제 PC 관련해서는 일단 예상치보다 이제 부합을 했고,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국방비에 대한 지출 삭감이나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유에 대한 흐름들이 사실 그동안 좀 해외 이제 그런 지수에 대한 좀 부담감이 조금씩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이제 8% 이상 이제 빠졌던 흐름에서 일단은 2%까지 추가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일단은 신년물 국채금리나 이에 대한 변동성은 이제 없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다음 주 이제 중국 양해에 앞서서 좀 시장은 조금은 일단은 관망세를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풀이장 상황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어떤 매크로적인 지표도 있겠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도 사실은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갈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호실적을 좀 발표했던 것보단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가이던스가 조금 미스났을 때 시장은 여전히 좀 상당히 좀 투심 악화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대표적으로 넷웹이라는 회사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살짝 좀 미스가 나면서 오늘 좀 풀이장에서 상당히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게 되면 IT, 특히 이제 엔비디아발 어떤 그런 좀 투심의 악화로 인해서 특히 AI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인프라, 네트워크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좀 예민해진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가 살짝 좀 미스가 나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확실히 좀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기업들의 어떤 실적, 여기에 더해서 IT라든지 또 이런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반도체 쪽에 대한 투심은 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투자 심리가 위축된 또 다른 자산이 있다면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 아시아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8만 달러가 붕괴되기도 했고 지금은 다행히도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3%대로 하락하는 모습, 최고치 대비 무려 25%는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암호화폐 시장이 잔밋빛 전망이 되었으나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지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크게 일단 세 가지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생각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결국엔 달러와 강세,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좀 회피 심리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연일 약세를 일단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바이비트 관련된 이더리움 이제 해킹 사건이 있게 되면서 일단 코인과 관련된 신뢰성이 조금 저하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가상자산지 비축화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계속 그동안 이제 공약도 내세웠던 부분이었고 지금 취임 이후에 거의 한 달이 넘은 상황이었는데, 물론 관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나 공약에 대한 이행들이 조금 지연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비트코인 자산에 대한 조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시장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주를 매수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향후 전망을 말씀해 주신다면 윤여민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암호화폐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자체가 좀 낙폭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볼 때 좀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암호화폐 관련주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로서 좀 계속 두각을 나타냈던 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사명을 바꿨기 때문에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비를 좀 발행을 하면서 오히려 2025년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420억 달러를 조달해서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좀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 CEO 같은 경우는 좀 비트코인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현재 어떤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투심은 좀 상당히 악화되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9만 달러 이하로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트 자체를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보게 됐을 때 기관 투자자들도 좀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으로 좀 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AI 쪽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비트코인 관련돼서 좀 보유 전략 자산으로서 강화되는 어떤 모습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과 긍정이 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 다만 이 상황에서 지금 자리상으로 봤을 때 좀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제가 볼 때는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들에 대한 관심도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자사의 슈퍼 전기차에 대해서 이 사전에 공개했던 가격보다 35%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전 주문 대수도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기차 가격 전쟁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결국에는 최근에 뭐 샤오미도 그랬고 BYD도 주가들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BYD도 전년도에 한 376만 대를 이제 팔았습니다. 물론 샤오미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 대수가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중국 전기차들의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더 심화되는 이제 과정이 있는 속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재무적인 수익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살아남는 자만 이제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샤오미 이제 전기차도 물론 35%나 빠졌다 해도 가격대가 거의 1억 수준입니다. 1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향후에 뭐 유럽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 테슬라와의 경쟁에서 기존의 저가형 출시된 자동차와 아니면 프리미엄 이제 전기차 경쟁에서까지 중국 전기차가 이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테슬라와의 주가에 대한 향방이 좀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BYD의 전기차 판매량 이제 목표치가 아까 370만 대에서 그 600만 대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그 향방 자체에 대해서 생각보다 중국 전기차에 대한 우위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단장의 마진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은 당연히 나중에는 Q에 대한 역할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전기차는 당분간은 주식 시장에서도 조금 우위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중국 시장에서 부진이 좀 이어질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현재 테슬라 0.84% 개장 직전에 하락하고 있는데 이화진 과장께 추가적으로 여쭤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테슬라가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니퍼 Y를 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달 이제 데이터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지금 BYD도 나왔고 샤오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만약 중국 쪽 시장에서 생각보다 컨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올해 어차피 1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건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고 결국 2분기 때부터 기존에 있는 재고의 물량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이제 신차에 따른 출시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되어줘야 될 텐데 근데 중국 쪽 시장에서 생각보다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테슬라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테슬라는 좀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금요일장이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이제 개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PC가 공개돼서 고 나서도 큰 변화는 없었지만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가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면서 3대 선물 지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미국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준호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의 우려가 어제 미증시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벤치마크 물가지표 PC가 예측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켰고요. 개인 소득이 증가했다고 나오면서 침체설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3대 지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0.17% 상승 중에 있습니다. 43,315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5,863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2593선의 나스닥 선물입니다.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현재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금융 섹터, 부동산, 산업, 원자재, 헬스케어까지 상승 중에 있는데 기술 섹터 0.8% 큰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8% 이상 하락한 엔비디아인데요. 관세 전쟁이 예고되면서 엔비디아 주가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애플과 테슬라도 하락 출발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작년에 큰 상승세를 보였던 브로드컴, TSMC 또한 하락 중인데요. AI 소프트웨어 종목, AI 헬스케어 종목, 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 또한 지수와 다르게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뭐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개장 시황을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3대 지수 좀 고점에서 조금은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다가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이탈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가 좀 어제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엔비디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기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중국의 관세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캐나다든지 멕시코의 관세를 조금 더 빠르게 당긴다든지 어떤 이러한 좀 약간의 좀 말바꾸기가 좀 약간 지수에는 좀 악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추세를 좀 강하게 이탈했던 부분들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좀 모멘텀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PCE를 좀 기대해봤습니다만 PC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장 초반에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캐나다, 멕시코와 얼마큼 협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뭐 연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상당히 좀 바쁘게 움직이면서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얼마큼 빠르게 봉합하느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좀 기술주들 위주로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장에서 시총 3조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오늘도 좀 바닥을 잡아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2% 좀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잖아요. 그런데 주가 흐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3월 20일에 또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 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컨퍼런스에서도 사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모습은 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제 하반기에 양산하게 될 블랙의 울트라 이제 실물을 아마 이번 GTC 2025에서 공개할지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아마존닷컴 CEO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여러 빅테크 업체들도 아직까지는 우리는 GPU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언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가 이제 반등을 못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워낙 전년도에 많은 이제 물량 AI 칩에 대한 물량들이 주문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캐펙스 투자에 대한 굉장히 분분한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엔 GTC 20에서 보여줄 거는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AI 생태계와 관련된 확산된 부분. 물론 이거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이나 결국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시장에서 선보이는 게 조금 구도 간의 좀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시장에 대한 조금 그런 흥미를 못 줬던 부분에서 이번 GTC에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계속 좀 빠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바닥은 도대체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실 GTC를 볼 때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다 봐야 될 텐데 오늘도 사실 AI 관련주들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전년도보다 70% 이상 뭐 매출을 성장을 해오긴 했었지만은 이제 시장이 왜 결국 이걸 성장 둔화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론 이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애초에 202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계 기준으로 치면은 6월 하반기 때부터 그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성장을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해왔지만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다른 뭐 메타나 구글 대비해서 전년도에 워낙 많은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메타는 오히려 이제 그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그게 워낙 이제 전년도에 많은 빠르게 시장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밸류
밸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그거죠. 다음 주에 있을 중국 양해에서 이제 텐센트나 이제 알리바바와 같은 여러 지금 AI 칩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다 보니 결국 지금 이제 중국도 최근에 관세와 관련해서 강하게 지금 이제 강경책을 내세운 만큼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서 분명히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 이런 AI 칩에 대한 제한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다는 좀 우려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시장에 대한 조금 우려 이게 좀 시장에서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도 못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지켜보자는 흐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이 GTC 2025에서 퀀텀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양자의 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좀 비전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의 상승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엔비디아가 아이러니하게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근데 처음에 좀 이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좀 변동성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제 젠슨항의 좀 언급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런 부분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반박을 했었던 부분들, 이런 약간 좀 빅테크들 간의 좀 논쟁이 좀 있었던 부분들에서 좀 상당히 좀 많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아마존에서 양자 컴퓨터 칩 이제 오셀롯을 좀 공개를 하면서 사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기능이 뛰어나지만 결국 언제 사용할 것이냐, 결국 이제 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앞당길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마련했던 그런 좀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2019년부터 어쨌든 상당히 좀 많은 회사들과 지금 어쨌든 협력을 하면서 이 칩을 좀 개발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양자 오류 수정과 관련돼서도 지금 비용을 90%까지 아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또 이제 GTC 2025에서 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좀 분명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지금 젠슨항 CEO 같은 경우도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분명히 패러다임에 관련된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돼서도 뭐 피지컬 AI를 얘기했듯이 지금 양자컴에 관련돼서도 분명히 연초했던 얘기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GTC 지금 2025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올라가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제가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3월이 코앞인데 3월에 이제 단기 리스크가 정말 많습니다.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이어가 보면 좋을까 싶은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3월 투자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매그니피센트 중에서도 일단 애플이나 이제 메타 쪽으로 조금 흐름이 조금 그나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물론 이것도 중국 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애플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스마트폰의 부진이 있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구한시 정책에 대한 포함도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4월 달에 나올 이런 AI 인텔리전스가 과연 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가가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은 하웨이나 뭐 샤오미나 이쪽 여러 다양한 스마트폰 시장이 올라온 상황이기도 하겠지만은 결국 AI 버전을 통해서 이 시장이 통하냐 안 통하냐 그게 저는 제가 볼 때 애플의 미래가 좀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으면서 M7 기업들은 다 실적을 내놓게 됐는데 가장 좀 좋은 성적표를 내놓은 기업 그리고 좀 이건 좀 아쉽다라는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지 윤여민 이사께서 좀 꼽아주실까요? 저는 최고의 성적을 냈지만 좀 아쉬운 종목이 바로 종목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엔비디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매출이라든지 어닝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70에서 80% 정도 지금 성장했거든요. 사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는 3조 달러가 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만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게 또 하나의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기마다 어떻게 보면 70%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더 그거에 따른 좀 고성장을 좀 기대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이렇게 좀 흘러내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이 AI의 어떤 딥시크로 인해서 좀 저효율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저비용에 따른 고효율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제가 볼 때 AI에 관련된 부분에서 GPU는 좀 더 많이 쓰일 것이라는 어떤 시장의 좀 언급처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수요는 분명히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주가가 흘러내리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한 매수 얘기로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어떤 전략도 분명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현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